하루가 끝나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순간을 더욱 깊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입니다. 단순히 달콤해서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섭취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꿀이 가진 자연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꿀 한 스푼은 단순한 당분이 아닌 수십 가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심지어 세포를 깨우고 회복을 도와주는 아세틸콜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 한 마리가 약 560만 송이의 꽃을 오가며 만들어낸 이 귀한 한 스푼은 우리 몸의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면역력과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상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은 전통적으로 보약으로 불려왔으며 수면의 질, 면역,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인 박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밤에 자주 깨는 습관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밤새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꿀이 간에서 글리코겐을 서서히 생성시켜 밤사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꿀에 포함된 천연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뇌로 트립토판이 잘 전달되도록 하며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그리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 중에도 뇌와 신체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면역 체계는 효과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꿀 한 스푼이 도와주는 셈이지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꿀의 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을 회복시키는 꿀 한 스푼, 그냥 먹어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듯 꿀도 궁합이 잘 맞는 재료와 함께할 때 보약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어릴 적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잠이 솔솔 왔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이 더해지면 단순한 수면 보조가 아닌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천연 수면제가 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이 트립토판이 쉽게 흡수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꿀 속 천연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은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즉, 꿀은 트립토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불면으로 수년간 고생하다 우연히 이 꿀 우유 조합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꿀 한 스푼을 우유에 타 마시며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고 불과 며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뒤척이고 새벽마다 깼는데 지금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자게 된다는 말에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합은 위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께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꿀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따뜻한 우유 다음으로 꿀과 잘 어울리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우유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조합도 좋지만 때로는 몸 깊숙이 따뜻함을 퍼뜨려주는 향신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꿀과 함께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겨울철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면
몸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지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단순한 온기를 넘어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조합이 됩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꿀 역시 항염 효과가 뛰어나 두 재료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 손가락 관절이 자주 뻣뻣해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중장년층에게 꿀과 계피의 조합은 자연스러운 진통제와 같습니다. 실제로 67세 이정자 씨는 매년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서 장갑을 끼고도 물건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타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손가락의 뻣뻣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장갑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통증이 줄었다고 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일상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이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꿀과 계피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몸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따뜻한 친구 같다고 말이죠. 또한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당을 신경 쓰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단, 계피는 종류에 따라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시나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고 관절의 통증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이 조합은 꿀과 가장 잘 어울리는 궁합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재료는 겨울철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향긋한 뿌리식품입니다. 계피가 몸의 말초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다음 소개할 재료는 깊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기관지와 호흡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감기, 기침, 몸살 등 다양한 질환에 자연스러운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꿀의 부드러운 달콤함이 만나면 호흡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의 조합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차가운 공기로 인해 수축된 기관지를 이완시키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꿀은 이런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동시에 약해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아침 기침이 잦거나 목이 칼칼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70살 최기훈 씨는 아침마다 목이 마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원인은 없었고 날이 추워지면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생강과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에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고 2주 정도가 지나자 기침이 눈에 띄게 줄고 목의 이물감도 덜해졌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생강꿀차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강과 꿀의 조합은 몸을 데워줄 뿐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이 쉽게 굳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께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만약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면 따뜻한 우유에 꿀, 생강, 그리고 약간의 계피 가루를 넣어 꿀 생강 라떼로 즐겨보셔도 좋습니다. 몸을 속속들이 데워주는 이 한 잔은 겨울 아침에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꿀의 찰떡궁합 재료는 어떤 채소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만나지만 그 효능을 잘 몰랐던 뿌리채소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강이 기관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재료라면 이번에 소개할 채소는 폐와 목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뿌리채소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겨울이 되면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 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지고 맛도 더욱 달콤해지며 부드러워집니다. 동시에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무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래를 묽게 하여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무의 꿀을 더하면 기관지와 폐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보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침이 잦거나 목이 자주 마른 분들에게는 꿀무청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물을 껍질째 채 썰어 유리병에 담고 꿀을 자작하게 부은 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무에서 즙이 우러나와 꿀과 섞이게 됩니다. 이 액을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마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목의 이물감도 훨씬 덜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65살 정미자 어르신은 겨울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도 병행했지만 항상 남아있는 잔기침과 목의 따가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직접 담근 꿀무청을 건네주었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는 기침이 줄고 숨쉬기도 편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에 부담이 없고 맛도 순해 가족 모두가 함께 마실 수 있어 좋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는 폐와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줄 뿐 아니라 소화도 도와주기 때문에 식욕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도 꿀과 함께 마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꿀의 부드러움이 무의 아린 맛을 감싸주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음료입니다. 이처럼 겨울철 약해지기 쉬운 기관지와 면역력을 위해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꿀무청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생활 속 건강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꿀의 궁합 재료는 조금 더 강한 인상을 가진 식품입니다. 단단한 맛과 강력한 면역력 강화 효과로 알려진 바로 마늘입니다.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무가 있었다면 이제는 온몸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재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알싸한 향과 강력한 면역력 강화 효과로 잘 알려진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자연의 항생제로 불리며 피로 회복과 감염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시기에는 꿀과 함께 활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이 꿀에 포함된 티아민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체내 흡수율이 높고 에너지 생성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 맞는 마늘 주사에도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마늘의 효능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꿀과 마늘만 있으면 충분히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마늘을 깨끗이 씻은 후 찜기에 살짝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물기를 제거한 뒤 꿀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꿀마늘은 하루에 5쪽 정도만 섭취해도 몸의 활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8살 박성철 씨는 평소 피로가 잘 쌓이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꿀마늘 조합을 알게 되어 매일 아침 공복에 몇 쪽씩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약을 먹지 않아도 감기 기운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마늘은 특유의 냄새와 자극이 있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꿀과 함께 숙성시키면 훨씬 부드럽고 먹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다만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꿀 역시 마늘의 유효 성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요리에 활용하거나 따뜻한 차로 마시면 좋은 보충제가 됩니다. 이처럼 꿀과 마늘은 각자도 훌륭하지만 함께할 때 진정한 면역력의 보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꿀,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꿀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죠. 이제는 어떤 꿀이 진짜 건강에 좋은 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토록 뛰어난 꿀이라면 우리가 매일 먹는 꿀이
정말 좋은 꿀인지 확인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조합을 써도 꿀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제품이라면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들 중에는 사양꿀이라 불리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로 겉보기에는 진짜 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양 성분은 훨씬 적고 꽃에서 얻은 효소나 미네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회복력이나 면역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품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천연 벌꿀, 숙성 벌꿀 등의 명확한 표기가 있는지, 또 원산지와 채취된 꽃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결정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결정을 꿀이 상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것은 꿀이 자연 그대로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언제나 묽은 상태로만 유지되는 꿀은 정제되었거나 인공 당분이 섞인 경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꿀을 보관하는 방법도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꿀을 뜰 때는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은 꿀 속의 성분과 반응하여 색이나 맛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팁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입니다. 꿀 제품에 따라 이 수치가 23.5% 이하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인공당이 거의 섞이지 않은 천연 벌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더 안전하게 좋은 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한 스푼씩 먹는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꿀을 고르느냐는 결국 내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와 같은 의미가 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꿀과 좋은 재료들의 조합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꿀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을 높이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은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에 조용하고 깊은 휴식을 선물해 줍니다. 여기에 우유, 계피, 생강, 무, 마늘과 같은 익숙한 재료들이 더해지면 그 시너지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조합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나 비용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약이나 특별한 식단이 아닌 평범한 식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 그리고 그날의 몸 상태에 맞는 재료와의 조화. 이 작지만 따뜻한 실천이야말로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꿀 한 스푼이라는 단순한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면역을 강화해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의 다양한 조합들을 일상에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그 변화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보는 이 습관이 삶의 큰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꿀의 효능을 아직 잘 모르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마음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